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의 정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을 SK 브로드밴드 스튜디오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민주당의 발전은 대구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아이고 예. 기대합니다. 지난해 그 8월달에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잖아요. 네, 벌써 아마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성과라고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게 있는지. 기존의 그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구시 여러 우리 중요단체, 경제단체, 네. 종교단체, 언론단체 등등을 다 예방을 했고요. 모든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때껏 말 안 하던 저 옆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어허. 아니면 계속말로 시당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작년에도 대구시 예산을 위해서 우리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시 예산관을 모시고 가서 의원식 예산결산위원장도 만나게 해서 대구시 예산을 따오는 활동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신공항 특별법 네. 통과를 위해서 또 그 소위 간사했던 최인호 간사를 만나서 네. 대구 신공항 특별법의 중요성도 피력을 해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든지 매천시장 불났을 때 또 네. 이재명 당대표님을 긴급 현장에 오시게 해서 그리고 국비 34억을 확보해 주는 등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민주당에 대한 대구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예. 그게 또 시의원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대구시 전체 현안을 조금 더 다른 분보다 많이 좀 알고 있었는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하면 과거에는 선입감이 좀 있었는데 예.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이 뭐 또 수성구나 예. 또 시의 또 의원으로 있으면서 어쩌면 그 확정 편향에 있던 민주당에 대한 그 틀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많이 시민들 정말 그런 말 들었어요. 네네.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그 상대당 국힘에 가깝던 분이 저를 언제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야, 강 의원 나는 민주당 하면 진짜 머리에 뿔나들만인 줄 알았더만은 당신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똑같다. 그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되고부터도 우리 지방 의원들이 아직도 대구 민주당 의원이 29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면을 많이 넓혀라. 그거를 다른 쉬운 말로는 악수를 많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주당 변화를 하고 이 변화를 대구 시민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 바람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 8월 그 대구 시당 선거도 아주 치열하게 치러지셨는데 네. 그때 이 나오셔서 야, 정말 민주당 대구 시당은 당원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민주당 문턱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문턱 낮추다 보니까 혹시 따라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원한테 문턱을 낮춘단 말은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예전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5월 10일 날 네. 우리 당사를 이전하고 이전 개소식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당사가? 지금 3등 내거리 경대병원역 오. 사거리로 네. 이전을 했고요. 네, 네. 평수도 아주 큰 곳으로 160평 되는 평수로 이전을 했고 네.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개소식도 했고 최고위원도 오셨고 당의 주요 인물은 다 오셨고요. 네. 그 이후에 대구가 현직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12개 지역위원회의 협력의원이라고 그래서 네. 자진해서 대구를 돕겠다는 현직들이 30분이나 계세요. 30명, 정확히 30명인데 네네. 그분 중에 지난번에 12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협력의원단 발대식도
했습니다. 또 네. 이번에는 또 우리 당사를 이전하면서 이름도 대회의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김대중 홀, 또 당원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원전은 노무현 당원존. 홀, 예, 당원존, 네. 노무현 홀, 네. 그리고 또 다시 조금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홀은 문재인 홀 이렇게 만들고요. 김대중 홀이 있고 노무현 홀이 있고 문재인 홀이 있습니다. 문재인 홀이 있고. 예. 오. 그리고 우리 사무차하고 시근장차가 아예 별개로 되어서 네.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저희들 사무실을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고 그 당원전 노무현 홀에 가면 항상 상시적으로 커피, 여러 가지 음료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꼭 저도 한번 가보십네요. 네, 꼭 한번 와주시면 그렇게 민주당 당원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에 시민 대한 누구나. 누구나 와서 예. 진짜 민주당이 뿌리기 나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네요. 예, 민주야 안녕, 대구야 사랑해 이렇게도 붙여놓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항상 대구 시민 곁으로 다가와 서자. 무슨 행동이라도 하겠다라고 했고 뭐 그 당직자 대표님 또 제가 아유 이거 전국 시도당 중에 가장 좋다. 우리 민주당 중앙당사보다 더 좋다 한 칭찬도 그럼 받았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표님께서 5월 9일 날 오실 때 그때는 오픈 횟수 하고 난 뒤에 오셨네요. 오픈식은 5월 10일 날 했고 10일 날 했고. 그날 오전에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 네. 이전 개소식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오후에 홍준표 시장을 뵙고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딱 맞춰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강민구 위원장님 되시니까 예.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네요. 그 10개월 동안 그동안 네. 좀 다른 어떤 역대 우리 시당 위원장님하고는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거 어떻게? 제가 그 좀 부끄럽지만 우리 당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대구 민주당 네, 수가 네, 네. 작년에 그 12월부로 2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최근에는 2만 1,000명도 또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만 국힘 당원 수는 대구 당원 수는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국힘 당대표 선거할 때 84만 명 중에 나왔어요 자료가. 예, 네. 대구가 6%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게 한 8만 명 된다가 뭐 아니고 그렇게 56,400명이에요. 56,400명. 그래서 저희들은 당원 수로는 3분의 1을 넘어서서 2분의 1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당원 수가 는다고 당세가 꼭 확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대구에서는 대구 민주당은 우리 시민들께서 저 국힘은 내 자식이고 대구 민주당은 남의 자식 보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정서적인 아직 유대감이 생성 안 되어서 이걸 계속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그 바늘땅에 보면 민주당 과거 당서가 현재 지금 그 예. 잘 보존돼 있는데 예, 40년 전까지는 대구가 야당의 도시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사실은 한 일당이 여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사실 건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예. 예.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공도 크고 일부 과도 있지만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가 했고 또 김영삼 그 총재께서 삼당 합당 하시면서 지금의 그 주류인 국힘 쪽으로 가시면서 대구가 사실 야당세가 거의 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그 2011년 이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 오시면서 조금 네.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구 시민의 정서상 대구 민주당은 아직도 안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부터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장관급 6분이나 쭉 모셔가지고 6강도 장관의 속 시원한 대한민국 이런 주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특강을 하셨다겠죠. 특강을 하고 올해 들어와서는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사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신 김병주 육군 대장을 모시고 안보 특강도 했고 또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에는 우리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역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발전을 위해서 아니죠. 예를 들면 홍성국 우리 세종시 국회의원이면 네.
증권사 사장님도 하셨고 네.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이건 뭐죠? 카카오 사장인가 부사장까지 하신 경제 전문가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하신 분은 김동연 지사 같으면은 부총리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제 계획은 그런 분들 한번 모셔가 또 특강도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한번 일회성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분을 우선 와서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구 언론에서도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대구 예산 패싱, 인사 패싱 이런 걸 계속 썼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대구 제가 그때 이제 광역의원 할 때도 대구시는 계속 예산 국비 확보를 11년간 계속 뭐 몇 조 이상, 3조, 4조 이상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부에서 TK 인사를 안 쓴다라고 계속했기 때문에 인사 패싱을 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대구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는 정치인들을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대구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오게 해서 언론들도 민주당 사람도 대구에 많이 오는구나 이런 이미지라도 시민들한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구시가 갈라파고스처럼 예. 그런 그 태화된 어떤 섬 같은 예. 그런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첫 직장을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89년, 90년, 91년 이렇게 서울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대구 출신으로서 제가 초중고대를 대구에서 다 나온 사람인데요. 그때 이 유창한 대구 말을 구사를 하고 그래 해주소 하고 이렇게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원래는 어성 출신이잖아요. 예. 초등학교 한 4, 5학년 다니고 대구로 대구로 왔습니다. 예. 완전 대구 사람이네요. 예. 그랬는데 우리 애가 이제 서울에 학교를 다녔는데 네 학교에서 대구 사람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왠지 대구에서 왔다 가는 걸 굳이 내가 안 밝힙니다 이러더라고요. 혹시 따돌림 받을까 싶어서. 예, 그게 자기 말투는 완벽하게 대구 의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수도권 가서 이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갈라파고스처럼 외로운 섬이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 전체 정서하고 다르게 움직이지 않은 아니 그렇게 이제 대구가 예. 일당 독재로서의 30년 이상 계속돼 왔는 이게 선거제도 소선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에 있어서 이제는 그런 소선구제하고 중대선거제를 좀 혼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지난 4월 달에도 있었지만 이게 성자 독식, 네. 더 위너 텍스 1올 하는 아바 노래도 있는데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걸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제도가. 그렇죠. 이걸 바꾸자고 가장 주창하신 분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중에서도 얼마 전에 14주기를 하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정 정당 3분의 2 의석을 좀 안 가져줬으면 그런 선거법으로 개정을 하자.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광주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습니다. 당선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국 정당에 골고루 섞이는 정당은 정권 교체 한 번보다 네. 더 낫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대구의 경대 출신 교수를 광주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런 정당을 했는데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어떤 정당 소속이라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어떻게 하든지 좀 바꿔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힘에서 상당히 좀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 조금 남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권역별 비례대표 낙선을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석이라도 가장 아깝게 떨어진 석패에 따른 석패율제 또 적용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네. 조금 이 대구 경북에 25석 중에 한 당이 싹쓸이에 가니까 그 석패율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그 우리 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심은 아직까지 있고 그렇죠. 노무현 이렇게 대통령 해서는 때 석패율제를 적용하자고 예. 논의는 많이 됐었죠. 예,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제발 국회의원들께서도
자신의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어떻게 보면 경쟁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잘못하면 서울, 경기, 인천만 발전하고 우리 그 나머지 비수도권은 몰락하는 이런 현실을 마주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 위원장님 그거를 첫 번째로 회복하는 방법이 지금 소선거구제 네. 한 표라도 많은 이 소선거구제를 좀 바꿔주실사 하고 제가 간청을 드리고 대구 시민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앙당 올라가시면 네.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이게 도입되도록 그렇게 적용해야 되죠. 보내주셔야 가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네. 내년에 어떻습니까? 22대는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 출마를 반드시 하시는 거죠? 저는 총선 지역구 출마하겠다는 거를 계속 밝혀왔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시당 우리 대구는 네네. 12개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 선거법이 바뀔 확률이 있더라도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12개 지역위원회 후보를 다 내겠다. 다 내야 되고 네. 그게 제가 당원들한테 부여받는 소명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저희들 세석까지도 당선돼야 된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동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골고루 좀 건강한 야당이 탄생하고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대구시는 몽땅 뭐 거의 그 지역구 의원이 시의원이 뭐 이렇게 국민의힘을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견제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홍준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상반됩니다. 네. 홍준표 시장님을 잘 나가시는 분들은 혹평을 하고 있고요. 그 멀리서 잘 모르신 분들은 아따 시원시원하다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이다다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정치 일선에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은 저희들 기본적인 기조는 홍 시장이 시정을 했는 것을 잘했는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희들 잘했는 논평도 서너 편을 써냈습니다. 네. 근데 못한 거 있으면은 대안을 또 제시해주면서 그 비판도 하자라고 하고 네. 있거든요. 네. 홍 시장 뭐 잘했다고 했는 거는 태양광 사업 3조 유치했다는 하나자산투 잘했다 했고 최근에 또 인도 투자사 PNP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이제 대구에 유치하겠다고 했는 거 잘한 건 잘했다 했고요. 네. 사실 또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네. 일명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제가 저질의 행정이다. 저질러 놓고 애들 막 흐트러 놓는 걸 저질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명 다른 분은 트랙터 행정이다. 앞에 시장에 해놨는 거 다 갈아엎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시청사 그렇게 시민들이 공론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해놨던 예. 이 달서구에 대구시청 옮기기로 다 결정해놨는 거 1년 전에. 예, 사실상 지금 완전 무산시키고 안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무산됐거든요. 네. 그리고 치수원 이전 또 지난 정부에서 당시에 그 김부겸 총리, 한정희 환경부 장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그 구미시장까지 오자가 합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치수원 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와서 이거 안동댐 물 갖고 오겠다. 이거 제가 있어봤지만 이마댐 물 갖고 오겠다는 안을 검토해 본 거는 저는 들었지만 안동댐 물 갖고 오겠다는 거는 처음 들었고요. 수질 자체가 타이겠죠. 이마댐과 안동댐 예. 사이는. 네. 또 그리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 안동댐 퇴적층에는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중금속. 그 상류 쪽에 봉화 그 광산하며 예. 그런 곳에 많이 영풍 들어오죠. 석포 재련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거기 물 갖고 오겠다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환경 평가를 하고 이러려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안동 시민도 안동 댐물을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전부 다 원점으로 갈아엎어 놓으면 잘한 것도 있고 이런 좀 견제받고 문제된 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제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대구시로서는? 홍 시장께서 와서 이제 그 예산 중에서도 대구시 빛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빚 갚겠다 하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네. 그런데 대구시 소유의 땅 이런 걸 팔아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죠. 선산 팔아서 문전 옥탑 팔아서 빚 갚는 거는 그거는 우리 경상도 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산을 줄이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했는 거는 전임 시장님 때 대구 행복페이라고 해가지고 네. 2천억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그 신청하면 50만 원씩 충전해서 45만 원 주면 50만 원 충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열심히 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쓰고 이렇게. 예. 네. 그 예산 또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걸 하게 되면 정부 예산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요. 국비도 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비례로 받을 줄이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소통 없는 정당의 미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당정 협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당정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왜 당정 협의 제안을 하면 보시죠요? 이번에 좋은 질문이신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네. 예산 협의를 하자. 우리가 적극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도 내년 예산 부분은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아직 다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 협의 같은 경우를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6, 7, 8이 예산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달을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 우리 대구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께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이 예산 협의하겠다라고 네. 서로 구두로 약속하신 만큼 우리 대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계획서를 내고 이걸 대구시하고 협의하고 민주당 중앙당하고 협의를 하자라고 벌써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신청을 하자. 우리 대구시에 또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내 총선이 선거의철이 다가오면 이제 또 한두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그때 또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내년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제 민주당이 아까 전체 12명의 후보를 다 내겠다. 예. 3석 이상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예. 뭐 3석 당선시기라 저는 한 석만 당선시기도 성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대구가 건강해지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문구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과거하고 차별화된 저는 대구 민주시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구 시당에서 과제를 할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뭐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과제라는 거는 결국 선거에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대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을 열심히 만나고 그분들 말을 경청하고 네.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해주는 게 저는 선출직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고 저를 빼고 나머지 지역위원장님께도 많은 접촉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또 지방의원님들도 우리가 29분이나 있거든요. 네. 대구 시내 네. 그래도 네. 민주당 그래도 기초원 다 죽지 않았습니다. 네. 29분한테도 계속 열심히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만나고 그걸 또 어려운 점을 들어서 해결해 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수성구 구정이나 시정에 뭐 부회장님 뭐 계시면서도 하신 말씀 다 지키고 또 그런 언론 소통을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과제 말씀도 우리 시청자들이 신뢰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발전하고 건강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공감된 겁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시청자들에게 좀 간곡히 하실 말씀이라도. 예,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구 민주당은 별다른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고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남의 자식 보듯 하지 말고 아, 자들도 우리 아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동네에서 가게가 하나 있는 것보다 2개가 있어지면 가격 싸지고 그 가게 사장님 친절해지고 서비스 좋아지는 거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경쟁시켜 달라라고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 민주당 한번 써주시고 잘못하면 4년 후에 또 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시면 우리 대구 민주당도 괜찮은 사람 많으니까 널리 예쁜 마음으로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민주당 대구 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 모시고 한국의 정치 발전 또 지역의 정치적 비전과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건강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다양해지고 또 지역의 어떤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